안녕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2호 발전소 타워러브 정광영 리포터입니다. 10월이 되고 나니까 확실히 기온차가 심하고 오락가락하는 날씨 때문에 감기나 여러 질병들에 걸리기 쉽죠. 저도 요즘 목 상태가 아침 저녁으로 칼칼하고 좋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는 양배추즙을 많이 드시면 위장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보호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잘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양배추즙 섭취로 점점 더 추워져가는 날씨에 철저히 대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추워져가는 날씨지만 내용만큼은 뜨끈하게 준비한 위클리 섹스 리포트로 빠져보자고요. 이번 주 순서는요, 세계 위클리 섹스 뉴스부터 펀펀한 섹스 리포트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들어보시죠. 위클리 성스러운 섹스 뉴스. 첫 번째 뉴스, 화장품 속 화학 물질, 여성 호르몬 변화 유발, 발암 가능성 높인다.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화학 물질도 호르몬 수치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유방암,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대 연구 결과입니다. 연구팀은 18세부터 44세의 건강한 여성 143명의 소변 샘플 509건을 채취해 화장품에서 흔히 발견되는 환경 화학 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분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피임약을 복용했고 만성 질환을 앓은 적이 없는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항균 보존제 파라벤과 자외선 차단제 벤조페론 등 화학 물질이 화장품 속에 들어있을 경우 생식 호르몬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런 화학 물질의 혼합물에 약간 노출되더라도 생식 호르몬의 수치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연구팀의 안나 폴락조 교수는 파라벤 등 화학 물질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초기 지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 결과가 추가 연구로 확인된다면 유방암 등 에스트로겐의 의존적인 질병에 대한 중요한 상관관계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폴락조 교수는 또 일부 화학물질의 혼합물에 노출될 경우 그 종류에 따라 생식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생리 주기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노출 사례 측정을 통해 개인 미용 위생용품에 널리 쓰는 화학물질의 혼합물이 건강한 가임 연령층 여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구라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이 내용은 국제환경저널 11월호에 발표됩니다. 예전부터 화장품의 화학 물질이 사람의 몸에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간혹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성분 파라벤과 벤조페론에 대해서 연구가 다뤄지다니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이 파라벤과 벤조페론 같은 경우 여러 화장품에 널리 쓰이고 이미 그 안전성이 정확하게 검증된 성분들이기에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저 광포터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인해 우리의 몸이 공격당하고 호르몬 수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진 연구 결과니까 우리가 제품을 쓸 때에도 한 번쯤은 잘 확인하고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섹스 뉴스입니다. 남성 10명 중 1명은 꼭 겪는다는 사정통 경험. 왜? 사정 중 또는 사정 직후 통증을 느끼는 사정통으로 고통받는 남성들이 적지 않습니다. 종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들의 약 1에서 10%가 사정통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전립선암을 앓는 남성들의 약 30에서 75%가 사정통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무시무시한 사정통의 증상과 원인, 그 치료 방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증상. 사정통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사정도중 또는 직후의 통증 외에도 음경, 방광, 고환 주변의 통증, 사정 직후 소변 볼 때 통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증상은 적게는 몇 분에서부터 많게는 24시간까지 지속됩니다. 통증도 가벼운 것부터 매우 심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원인. 사정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전립선암, 전립선 비대증 등 전립선 관련 질병입니다. 또 우울증 치료제 등 약물 치료,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감정적인 문제와 연인 또는 부부관계의 문제도 사정통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생식기 또는 골반 수술,
생식기관의 하나인 정낭샘의 결석도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등 성병과 당뇨병 등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척추 손상, 수은 중독 등도 사정통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사정통과 배뇨통. 사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소변을 볼 때 통증, 즉 배뇨통도 함께 느낀다고 합니다. 사정과 배뇨 양쪽에 관여하는 신경과 조직에 손상을 입을 때 사정통과 배뇨통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질병의 치료 방법은 성병 검사, 전립샘 특이 항원 검사, 전립샘 골반 검사 등으로 사정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한 뒤 치료해야 합니다. 전립샘염 또는 성병을 치료하기 위한 항생제의 사용, 원인이 약물일 경우 다른 약물로의 교체, 전립샘 수술, 감정적인 문제와 연인 또는 부부관계의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생활습관의 변화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치료에 실패하거나 의사가 정확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체요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통증을 줄이기 위한 섹스요법, 골반 적은 운동, 근육 이완제 및 항경련제 복용 등이 추천됩니다. 이 질병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합병증인데요. 사정통 자체는 위험하지 않으나 남성의 생활에 질을 뚝 떨어뜨리고 사정통을 호소하는 남성들은 성관계에 대한 의욕 상실, 연인 또는 부부관계의 문제, 수치심과 자존심 문제, 생식에 대한 우려 등 심적인 합병증에 해당하는 많은 증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질병의 진료 및 전망은 비뇨생식기 건강이나 사정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하고 치료를 서둘러 증상의 심각한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사정통은 대부분 쉽게 치료되고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으로 통증을 느끼는데도 입을 꾹 다물고 참아선 안 되며 전문가를 하루빨리 찾아가야 합병증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기사가 무서운 건 저도 사실 사정통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요도 부분이 따끔거리는 통증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자료를 찾아보니 저와 증상이 똑같아서 움찔한 마음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저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요즘은 점점 더 나빠져가는 자연환경과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사정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저처럼 증상을 겪으신 분들이나 제가 지금까지 들려드린 자료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꼭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에너지 오르가즘 탕양으로 초대합니다. 광포터의 펀펀한 섹스 리포트. 첫 번째 펀펀 리포트. 기상 후 잠자리 정돈 습관, 활발한 성생활로 이어지는 마법.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면 성생활에 활력이 생기고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우. 미국 여론조사 업체 원폴이 2,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조사는 침구업체 슬리퍼 폴리스의 의뢰로 이루어졌는데요. 조사팀은 기상 후 구겨진 시트를 가지런히 펴는 사람들과 구겨진 시트를 내버려 두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잠자리 정돈 같은 아침 습관은 사람들의 성격을 드러내며 연인 또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들의 약 42%는 파트너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답변했고 약 3분의 1은 잠재적 파트너가 아침에 잠자리를 잘 정돈하지 않는다면 성관계를 하기 싫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들은 평균 주 3회 성관계를 갖는 데 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균 주 2회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잠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들은 음식 만들기를, 잠자리를 잘 정돈하지 않는 사람들은 TV, 쇼, 영화 시청을 각각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잠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자주 하고 건강식을 섭취하고 스스로 청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고 아침형 인간일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반면 잠자리를 잘 정돈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전역형 인간일 가능성이 더 컸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람들은 밤에 평균 약 6시간 30분밖에 수면을 취하지 않으며 잠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약 16분 더 일찍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 습관이 결국 게으름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잠자리를 잘 정돈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알람 시계에 다시 알림 기능을 이용할 확률이 2배 더 높았고 수면의 질을 더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슬리퍼 폴리스 측은 적절한 매트리스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고 다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한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잠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아침형 인간. 아침에 알람 시계 도움 없이 기상. 주 3회 성관계. 주로 기술 건강 분야의 종사자. 재즈, 음악, 애정 영화 선호. 도전적이고 자신감 있고 사교적이고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성격의 소유자. 잠자리를 잘 정돈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요 특징. 전역형 인간.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알람 시계에 다시 알림 기능 이용. 주 2회 성관계. 비즈니스, 재무 분야의 종사자. 로그막, 코미디 영화 선호. 수줍고 변덕스럽고 호기심이 많고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 이번 주 첫 번째 펀펀 섹스 리포트는 잠자리를 잘 정돈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성격까지 파악해보는 놀랍고도 재미있는 연구 결과 펀펀 리포트였습니다. 잠자리를 잘 정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 속에서 성관계를 더 많이 하고 있었고 사교적이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아주 구체적인 연구 결과였고요. 그 반대의 경우는 성관계도 적었고 변덕스럽고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들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사소한 것 하나에서 성관계의 양상까지 알아보는 아주 신기한 연구 결과였는데요. 저 광포터는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떤 유형일까요? 그건 아직 비밀입니다. 두 번째 펀펀 리포트. 여성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성적 판타지 베스트 3의 유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보자. 단순한 합체 섹스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성적 판타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기 힘든 성적 환상도 대체적으로 BDSM, 구속, 지배, 가학, 피약 같은 일반적인 테마에 다소 변화를 준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그 테두리를 벗어난 매우 이색적인 성적 환상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대 킨즈 연구소의 저스틴 레흐밀러 박사는 10년여 동안의 성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봐 라는 책을 펴냈고 이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이색적인 성적 환상의 유형 3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는 5천여 명에게 평생의 가장 큰 성적 환상을 자신들의 말로 묘사해보라고 요청한 뒤 그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재미있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쓰리썸, 3인조 성관계, BDSM 등을 성적 환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섹스토이와 새로운 체위에 대한 실험 등으로 성생활의 참신성과 변화를 더하는 것도 대다수였습니다. 또한 이 연구 참가자들은 일상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아주 이색적인 성적 환상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그 3가지 베스트 유형입니다. 베스트 3. 인간 소. 많은 여성은 자신의 성적 환상이 암소 같은 동물로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특히 가슴이 크게 부풀어 올라 젖을 분비할 수 있게 해주는 호르몬을 가져 강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유형의 성적 환상은 구속,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DSM의 일반적인 범주에 속하는데요. 하지만 젖을 짜고 마시는 행위에 중점을 둔 점에서 매우 패티시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하네요. 베스트 2. 인간 인형. 많은 남성들이 상대방 여성에게 바라기도 하며 반대로 여성들이 꿈꾸는 것, 바로 인형입니다. 여성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성적 환상은 움직일 수 없는 인형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인형은 그녀의 방에 있고 남편이 인형으로 변한 자신을 강제로 관계를 가지는 짜릿한 상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성들은 그 경험에 의해 흥분하고 자위 행위를 하길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적 환상은 파트너의 불륜에 관한 성적 환상과 공동점이 많이 있습니다. 관찰자가 순종적인 역할을 하고 때로는 과정에서 굴욕을 당하는 BDSM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박사진은 밝혔습니다.
베스트 1. 문어다리의 휘감기기. 연구 참가자 중 가장 많은 분들이 꼽은 가장 큰 성적 판타지로 문어의 다리의 휘감기를 꼽았다고 합니다. 예컨대 여성 한 명은 문어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외계인 또는 움직이는 다리를 가진 식물에게 농락당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문어의 많은 다리에 동시적으로 당한다거나 박력 있게 억지로 당하는 등 성적 환상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엔 지배, 복종 요소가 있으나 색다르고 흥미로운 특성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다수의 부속물에 의한 동시 쾌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집단 성교라는 성적 환상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집단 성교에서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경험과 비슷한 엄청난 양의 자극을 묘사했고, 또 최소한 여성들에게는 다수의 다리에 대한 성적 환상과 함께 당하고 싶어하는 패티시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레흐 밀러 박사는 이런 성적 환상과 관련 많은 이색적인 성욕은 BDSM, 집단 성교, 비일부 일처제 등 매우 일반적인 테마에서 벗어난 이색적인 판타지라고 설명했으며, 또 인간은 이런 연구를 통해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존재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리포트는 많은 여성들이 겪는 성적 판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성적 판타지는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것 외에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다양한 욕망을 분출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여성들이 그동안 창피해서 꼭꼭 숨겨왔던 이런 다양한 판타지들을 속 편하게 얘기해주니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였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었던 베스트 1. 문어다리의 휘감기기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요. 정말 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다양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왕성하다는 뜻이겠죠. 이 결과를 접한 많은 여성분들도 공감하시나요? 제가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성스러운 섹스뉴스에서는 화장품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펀펀 섹스 리포트에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적 판타지에 대해 들려드렸는데요.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여성들의 판타지 중에서 인형과 문어다리의 휘감기기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여성분들이 성적 판타지라고 하는데 저도 한번 제 주위 분들에게 은근슬쩍 여쭤봐야겠습니다. 또한 잠자리 정돈 습관과 섹스 횟수의 상관관계에도 매우 신기했는데요. 정말 자료를 찾을수록, 연구 결과가 나올수록 섹스라는 건 굉장히 흥미로우면서 알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모든 성인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섹스를 하는 그날까지 저의 섹스 리포팅은 계속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러브.